오케이. 오늘 쌤이랑 배울 건 함수. 여기 단원이 조금 중2 과정에서 좀 어렵죠? 그럼 혹시 함수는 뭐를 함수라고 할까? 함수의 정의 알고 계십니까? 함수 정의? 좀 어렵죠? 함수는 x값에 따라서 y값이 한 개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한 개로 정해진다를 뭐 대응한다 라고 써 있는데, 함수는 x값에 따라서 y값 한 개로 정해지는 게 함수인데, 우리가 배웠던 거를 조금 비교해서 쌤이 알려주자면은, 혹시 얘 어디서 많이 봤죠? 2x 빼기 y는 3. 그렇지. 연립방정식에서의 하나의 식이었죠? 그럼 좀 더 이제 길게 말하면은 얘를 우리가 언제 배웠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하면서 배웠었지? 1차 방정식 맞죠? 그럼 여기서 혹시 xy는 뭐라고 하지? 그렇지. 왜? 모르니까. 여기에 뭘 넣어야 3이 되는지 모르니까 그 값을 구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오늘 배울 함수는 얘들아, 일단 생김새가 y는 fx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는 너무 어렵게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요. 여기서 내가 이런 형태로 바꾸면은 y는 오른쪽 넘기면 되고 3은 왼쪽 넘겨버리면 되잖아. 그럼 얘랑 같은 식이 뭐냐면은 y는 2x 빼기 3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잘 봐요. 여기서 문자 누구야? x지. 그래서 그냥 fx라고 쓴 거예요. 그럼 쌤 여기 f가 왜 붙냐? 함수의 0단어가 f로 시작하거든. 그래서 그냥 f를 붙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fx는 그냥 함수일 때 쓰는 주로 그냥 기호 같은 거고요. 여기 문자가 중요한데, 여기는 왜 x냐? 여기가 x여서. 그럼 다시 말하면 y는 2a 더하기 1 보고 우리가 y는 fx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고. 얘는 뭐라고 써줘야 돼요? y는 fa라고 써줘야 돼요. 알겠죠? 이런 게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럼 잘 봐. 쌤이랑 여기서 뭐라고 했어? xy가 미지수라고 했죠? 여기는 미지수가 아닙니다. 여긴 뭐라고 하냐면요, 변수라고 해요. 그럼 다시, 미지수는 왜 미지수였냐? 몰라서. xy가 뭐였는지 몰라서. 근데 여기 변수는 막 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네가 x랑 y에 아무런 조건이 없어. x에 아무 숫자를 줘도 됩니다. 아무렇게나. 그래서 당연히 뭐 엄청 큰 숫자는 낼 필요 없고, 쌤이랑 뭐 한두 개 정도 넣어보면은 x에 3 넣었을 때 y는 얼마입니까? 3이죠? 어때? 내가 x를 그냥 3 쓰니까 y가 하나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xy는 변하는 거야. 정해진 틀이 아니고.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어 보자. y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함수는 xy가 변하는 거고요. 두 번째, x 하나당 y가 한 개, 이렇게 하나씩 정해진다. 이게 함수의 정의로 좀 설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당연히 여러 가지 함수식이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연립방정식 가지고 오는 것처럼. 그럼 이런 거야. 뭐 어떤 함수를 가지고 왔을 때 이 fx에 들어올 수 있는 식은 뭐가 될 수 있냐?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를 항상 예로만 풀 수 없잖아. 그래서 그냥 또 다른 함수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x를 쓰긴 썼는데, 여기 그 다음 알파벳 뭐 쓸 거냐면은 f 다음에 그 다음 2를 쓸 것 같지만 함수에서는 보통 그렇게 많이 안 쓰거든요. 그냥 2를 써도 돼. 근데 그냥 보통 책에서 많이 쓰는 거 따라갈 거니까 f 다음 뭐 쓸 거냐면요, 보통 gx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얘도 그냥 쫄 필요 없이 여기 gx도 그냥 어떤 식이 있는 것 뿐이에요. 알겠죠? 그냥 어떤 하나의 함수를 기호로 쓰고 싶어서 f 다음 g 쓰는 것 뿐이야. 그럼 그 다음 거 많이 쓰거든요. 보통 3개 정도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 거는 hx까지. 아무런 연관 없죠. a, b, c, d, e, f, g, h. 그냥 뭐 얘도 맞긴 하네. 근데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냥 f, g, h 많이 쓰는 거니까 이렇게 따라주면 되고. 그럼 혹시 여기서 함수값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얘 혹시 뭘까요? x, y, 얘는 y값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잘 봐요. 쌤이 이 기호가 무슨 기호라고 했죠? 함수 기호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이 함수값은 약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잘 봐야 되라. 이게 어디로 올라가 주면 되냐면은
바로 일로 가면 된다? 너네 fx는 뭐라고? y. gx는 뭐라고? y. 이런 함수값에 대하다 그냥 y값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봐요. 얘랑 얘를 비교하면은 어디 자리에 누가 들어온 거야? x 자리에 2가 들어온 거죠. 그럼 혹시 오른쪽에 뭐라고 쓸 수 있을까? f2는? x 자리에 2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돼요. 그럼 얼마 되는 거야? 3이 돼버리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얘들아 함수 값이 뭐겠어요? 3이 되는 거예요. 왜? x에 2를 넣었을 때 f2가 3 됐잖아. 근데 x에 2 넣으면 얼마 된다고? 3 된다고 했으니까 y 값이 3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함수 값은 y 값이거든요. 그럼 혹시 g5는 얼마일까? 여긴 4겠죠. 함수 값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함수 값 y 값이 되는 건데요. 그럼 쌤이랑 어디까지 와줘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보고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x에 뭐 넣는 거죠? y값 얼마 나온 거죠? 3. 그래서 얘는 x가 2이고 y가 3을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얘를 보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얘로 여기까지 만들 수 있어야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g5가 4래요. 여기 누구 자리라고? 항상 괄호는 x 자리야. x가 5일 때 y값 4가 돼버리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네가 여기까지 해석해줘야 되고 뒤에 쌤이랑 그래프를 그리게 될 텐데 이거 좌표로 나타낼 수 있죠? x가 2이고 y가 3이래. 뭐로 쓸 수 있어? 2,3. x가 5고 y는 4래. 얼마 낼 수 있어? 5,4.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함수값 용어 정의니까 기억을 해 주시고요. 뒤에 거랑 좀 별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별개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문제 살짝 풀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함수가 이해가 좀 안 갈 수 있는데 아까처럼 x값에 따라서 y값이 꼭 한 개 존재해야 돼요. 알겠죠? x 한 개, y 한 개 세트가 돼야 돼. 그럼 잘 봐. 1번 보시면 자연수 x와 합이 5인 정수 y래요. 그럼 1번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y는 x 플러스 5? 잘 봐. 쌤은 저 식을 그냥 읽었을 때 자연수 x와 합이 5가 나오고 싶은 정수 y지 않냐? 그럼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요? 됐어요? 맞지? 그럼 잘 봐. 자연수에 너네가 뭘 넣을 수 있어? 아무거나. 변수니까. 뭐 1 넣으면 4, 뭐 3 넣으면 2, 혹시 7 넣어도 되나? 7 넣으면 여기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2 나올 건데 정수 y라고 했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상관없는 거예요. 함수 되는 거예요. 알겠죠? 2번 잘 읽어보시면 둘레 길이가 x고요. 직사각형 넓이가 y래요. 너네가 지금 배우는 내용은 다 y는 fx 내용이잖아. 근데 이렇게 함수를 구하는 문제, 함수인지 아닌지 구하는 문제는 항상 y는 fx가 안 써일 수 있어. 쓰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럼 감안해 주시고 그냥 우리가 x 한 개당 y 한 개만 되는지만 구해주면 돼. 함수는. 알겠죠? 한번 해볼까요? 일단 직사각형 그려볼게. 도형이니까. 일단 문제 뭐래? 둘레가 x일 때 넓이 y 구해달래요. 아무거나 가지고 와볼게요. 둘레니까. 만만한 거 10. 그러면 둘레가 10이니까 가로 세로 더해서 얼마 나와야 돼요? 그때 y 넓이가 y래요. 그럼 나랑 가로 세로 더해서 얼마 나와주면 돼? 둘레가 10이니까 5라고 했죠? 그러면은 3cm, 2cm 가볼게. 그럼 넓이 얼마야? 6이네? x가 10일 때 y가 6이면 2번은 성립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잘 봐야 되나? 가로 세로가 5면 이것도 되지 않아? 그럼 넓이 어때? 4네? 근데 x가 10일 때 y가 4도 되는 거잖아. 근데 여러 가지 있겠죠? 지금 정수만 가지고 왔지만 뭐 분수도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답이 어때? x 하나당 y가 여러 개 나오네. x 하나당 y가 한 개 정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2번은 함수가 안 되겠죠. 됐나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주면요. 2번은 답이 아니고요. 3번, 4번, 5번은 한번 연습해볼까요? 마지막에 y가 농도 물어보는 건데 쭉 읽어보니까 그냥 바로 y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도 어떻게 구하죠?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까지. 그러면은 뭐 2분의 x. 그럼 x에 따라서 y값 한 개 정해질 것 같고요. 4번은 보니까 얘도 y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총 금액이 y인데 1리터당 2,000원이래. 근데 여기 x리터 써있어. 그럼 얼마일까? 2리터면 4,000원. 5리터면 만원인 거니까 2,000x라고 써주면 되겠죠. 마지막 5번. 5번도 도형 문제인데 안 될 것 같은데 잘 보시면 정사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 x래요. 근데 둘레 물어봤어. 둘레 얼마야? 4x겠죠. y는 4x.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면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럼 혹시 잘 봐야 되나? 이거 가능할까? y는 x제곱이라는 식이 있는데 만약에 x가 2일 때 y 얼마 나와요? 4 나오죠? x가 마이너스 2일 때 y 4 나오죠? 혹시 이거 함수라고 말할 수 있나? y는 x제곱? x 한 개당 y 한 개로 정해줘야 돼. 그게 함수거든? 함수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함수 근데 되는 거 맞습니다. 왜냐면은 잘 봐. 아까 우리 어떤 경우였어? x가 10일 때 y가 여러 개였죠. 근데 이거는 x가 2일 때 y 몇 개야? 한 개. x가 마이너스 2일 때 y 몇 개야? 한 개. y는 겹치지만 x 한 개당 y는 한 개 맞잖아. 그 함수가 되는 거예요. 헷갈리죠? 은근? 왜냐면 봐봐. 그러니까 이게 y는 땡땡땡으로 쓸 수 있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함수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함수가 되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그 y가 같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만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x가 어떤 값일 때 y가 여러 개 나오면 안 되거든요. 됐습니까? 다음 오른쪽 가볼게요. 함수값. 지금은 저기 아까 쌤이랑 연습한 거여서 솔직히 이거는 한 10초? 바로 풀 수 있지 않을까? F4 얼마 나올까 얘들아? X에 4 넣을 거니까 여기 이거 잘 봐야 돼. 이제 F랑 A, G 잘 봐야 돼. X에 4 넣어보자. 7 그렇지. GX 저기 자리에 7 넣어보자. 그렇지 빠르네. 끝이요. 개 쉽죠? 두 번째 내용 가볼게요. 아마 이제 여기가 기본적인 함수 이제 용어 정리고요.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중2 때 주로 배우는 1차 함수 공부할 건데, 함수는 이제 엄청 많이 배우게 될 거야. 중3 올라가면 이제 2차 함수 배우고요. 2차 함수 엄청 어렵거든. 그때 막 수학 포기하면 안 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함수 엄청 많이 배워. 알겠죠? 근데 이제 처음으로 1차 함수 내용을 배우는 건데, 그럼 쌤이랑 함수긴 함수인데 뭐가 붙은 거예요? 1차 함수가 붙은 거죠. 그럼 너네가 얘들아 이렇게 1차가 붙은 식을 얘 말고 한 3개 정도 알고 있다? 그렇지. 1차 방정식 뭐 있습니까? 2x 더하기 1은 0 이런 거. 그렇지. 그럼 2개 남았어. 그렇지 그렇지. 2x 플러스 1은 부동호의 0까지. 그럼 하나 더 남았는데. 연립일차 방정식 얘는 이제 이거 2개 합치면 되니까. 이거 배우기 전입니다. 1차식. 그래서 이게 말끝 뒤에 조금 차이에 따라서 막 능형이 붙었는지 부동호가 붙는지 안 붙는지 확인해 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시험 범위 때 막 등식 없는 것도 있어. 등 없는 거랑 있는 거랑 푸는 방법 달랐었잖아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은 1차 함수입니다. 그럼 아까 혹시 함수 형태는 무조건 뭐라고 했죠? y는 fx. 근데 여기 이상한 거 아니라고 했어? 그냥 함수여서 f기호 쓴 거고 여기는 그냥 x식. 근데 당연히 여기가 뭐가 돼야 1차 함수라고 하겠습니까? 여기가 1차식이 되어야 1차 함수라고 하겠죠?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이런 식을 공부할 거고요. 나중에 더 나이가 먹으면 이런 것도 공부하는 거고 루트 배웠죠? 뭐 이런 것도 공부하는 거고 나중에 함수는 엄청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딱 여기까지만. 오케이? 그럼 잘 봐요. 이게 다 똑같은데 문제가 당연히 1차식이 이제 주 목적이겠죠. 1차 함수는. 그럼 오른쪽이 1차식 기본 형태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누가 사라지면 안 돼? 그렇지. A가 사라지면 안 되겠죠. 그럼 또 이 문제 세트에 뭐가 있겠냐?
어떤 식을 줬는데 a-1의 x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의 x 더하기 3이 1차 함수 되고 싶대. 이런 문제 있겠죠. 그럼 또 어떤 문제야? 1차 함수여야 되니까 여기 어떻게 돼야 돼? 사라져야 되고. 그렇지. 여기는 0이 되면 안 되고. 굿. 그럼 0 되는 값 이거 얼마예요? 1. 혹시 이런 거 어떻게 구하냐? 0이 되면 안 되는 값. 마이너스 2. 일단 0 되는 값 구하는 거야. 얼마나 0 돼? 마이너스 2. 근데 0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 b는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느낌으로. b는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조건에 만족해야 1차 함수 되는 거. 얘도 많이 해봤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1차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건데 뭐 밑에 거 이따 풀지 뭐. 보자. 1차 함수를 공부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이제 뭐를 뒤집어 까줘야 되냐? 이런 A, 이런 B 공부할 건데 그거 앞서서 여기 책 순서대로 여기 먼저 가볼게요. 평행이동부터. 잘 봐. 우리가 지금 함수를 공부하는 거잖아 오늘. 함수는 혹시 뭐가 제일 중요할까? 제일 중요한 거. 함수에서. 함수는 얘들아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프. 그럼 혹시 그래프는 뭐죠? 그래프 처음 들어본 그거 아닐 것 같은데.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래프가 어떤 표현이냐? 이 좌표 평면에서 그리는 거 있잖아. 그림 이런 거. 점 찍었던 거 이런 거. 여기다 그리는 게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 아까 여러 가지 배운다고 했죠. 그 여러 가지 함수들을 다 여기 좌표 평면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혹시 여기는 뭡니까? Y축. 여기는 뭡니까? X축. 혹시 여기는 뭐죠? 1사분면. 여기는요?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혹시 이거 어떻게 읽어? 얘는 0, 마이너스 4. 그러면은 얘는 잘 읽을 수 있겠네. 얘는 마이너스 5, 0을 읽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들을 공부했었고요. 이제 얘를 여기다가 뭘 그린다고요? 이런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건 얘부터 공부할 겁니다. y는 x부터. 그럼 잘 봐. 뭐 하냐? y는 x. 그냥 여러 가지 함수 배운다고 했었죠. 당연히 처음 배운 함수는 우리가 그림을 못 그리잖아. 어떻게 그릴 거냐? 점을 딸 겁니다. 그럼 점이라는 거 뭐냐면은 이 x, y는 막 변한다고 했죠? 아무거나 넣는 거야. 근데 막 이상한 거 넣지 말고 여기 근처, 여기 조그마한 거. 그럼 제일 만만한 거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 읽어볼게요. 1,1 지나네. 두 번째 2,2 지나겠죠? 그럼 더 이상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혹시 0,0 넣어볼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지나겠죠? 그러면 이런 점을 지나는 건데 잘 봐야 되라. 이 사이사이에 얼마나 많겠냐 또 이 점을 지나는 애가. 이 그래프를 지나는 점이 맞지? 그래서 점이 모이면 뭐가 돼요? 선. y는 x 얘들아 이렇게 생겼어요. 알겠죠? 그래서 y는 x는 기억해줘야 되는 게 공통점이 일단 우리가 특이점 성질이 일단 무조건 어디 지나요? 0,0. 그 다음에 몇 사분면 뚫고 있습니까? 3, 1사분면. 1, 3사분면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얘랑 약간 반대되는 놈이 누구 있냐? y는 마이너스 x입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x도 마찬가지로 점을 찍어서 구해볼 건데 이게 약간 좀 특이한 게 1 넣으면 여기 지나고 2 넣으면 여기 지나고 0,0은 똑같이 지나. 근데 반대로 마이너스 1 넣게 되면은 플러스 1로 바뀌면서 여기 지나버리겠죠? 그럼 이런 점들을 또 지나는 거지. 그럼 사이사이 또 지날 거고 얘는 이렇게 생겨버리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는 원점을 지나면서 1, 2, 3, 4, 2, 4분면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함수가 제일 기본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배우는 내용은 뭐냐면 얘들아 혹시 평행이동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평행이동? 그럼 잘 봐. 혹시 평행은 뭔지 알아? 약간 만나지 않는 거 맞죠? 모양이 비슷한 거. 이동은 말 그대로 이동이거든요. 그래서
평행이동은 뭐냐면 쌤이랑 이 y는 x 그래프를 이 모양을 유지한 채로 위아래 상하 좌우 똑같은 말이죠. 위아래랑 좌우 양옆으로 이동시킬 겁니다. 평행이동이라는 말이 모양을 유지한 채로 이동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봐. 주 2과정에서는요 위아래밖에 안 할 거야. 알겠죠? 위아래밖에. 그래서 위아래라는 표현을 조금 멋있게 어떻게 쓰냐면요 위아래가 결국 누구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야? y 맞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란 말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위아래로 움직이겠다 이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잘 봐요. 일단 쌤이 식부터 써주자면요 y는 x 더하기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은 이 그래프를 뒤에 플러스 2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냐면요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럼 잘 봐야 되나? 당연히 이런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이라는 거는 이 그래프를 2칸 올려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잘 봐. 원래는 우리가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줘야 돼? 처음에는 점을 따줘야 돼요. 0 대입하면 얼마 주나? 2 1 대입하면 얼마 주나? 3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 주나? 0 그럼 이런 점들을 지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건데 이 그래프를 보니까 얘랑 앞에 1일 똑같네 1x니까 뒤에 플러스 2 차이 나네. 근데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실제로 이 y는 x 그래프를 위로 2칸 올려버린 거죠. 근데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딱 누구냐? 한눈에 알아보는 게 여기 좌표 얼마예요? 0,2인데 0,0인데 이 0,0을 위로 한 칸, 두 칸 올려버렸으니까 얼마를 지나게 되는 거야? 0,1을 지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봐요. 얘는 그래프식이 어떻게 될까? 일단 모양이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지. 그럼 y는 x를 봤으면서 이제 얘랑 비슷하게 생긴 건데 얘를 이제 위아래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시킨 건데 여기 숫자가 마이너스 3 시켰네. 그럼 0,0에서 0,-3 된 거야. 그럼 밑으로 몇 칸 내린 거예요? 3칸 내린 거죠. 그럼 얼마 써주면 돼? 뒤에 마이너스 3 써주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잘 봐, 내가 뭐라고 했죠?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좀 정확한 표현이 이거거든요.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키게 되면은 뭐가 된다고? 얘가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럼 잘 봐야 되나? 이 문제가 어렵지 않은 겁니다. 왜?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인데 이 식이 얘로 바뀌었다? 그냥 뭐야? 이 숫자를 여기 뒤에다가 붙이면 돼요. 맞지? 왜냐면 얘를 이렇게 했더니 얘가 됐다며. 바뀐 게 뭐밖에 없어. 여기만 이 숫자 추가됐잖아요. 맞죠? 그럼 잘 봐야 되라. 이 그래프를 쌤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시켜 볼게. 그럼 어떤 식이 나올까? 그래. 왜? 이 그래프를 얘만큼 움직인다고? 그냥 뒤에 갖다 쓰는겨. 얼마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 나와.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평행이동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도 엄청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1차 함수를 많이 오늘 뭐 공부하면서 좀 외우게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넘어가기 전에 왼쪽도 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몇 개 정리하고 가볼게요. 6번 봅시다. 이 식이 1차 함수 되고 싶대. 그럼 아까 쌤이 연습한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바로 단순히 풀면 안 될 것 같아. 여기 x 있어가지고. 여기 x 먼저 곱하기 해볼게. x 정리해보자. y는 a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bx 더하기 3까지. 그럼 뭐? x랑 bx 합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b 더하기 1x로 구해주면 될 것 같아. 맞습니까? 그럼 잘 봐. 이 식이 1차 함수 되고 싶대요. 그럼 뭐요? 4줘야 되고 4주면 안 되고. 그럼 여기 뭐로 사하죠? 0으로. 없으면 되니까. 여기 0이 되면 안 되죠? 그럼 0 되는 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다음 8번. 지금 여기 설명 보니까 뭐래 얘들아?
y는 3x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는요, 얘는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시킨 거다. 이 문장은 우리가 그냥 오늘 외워버리면 돼요. 아, 어떤 그래프를 쟤만큼 y축 방향을 평행이동시키셨다고 그냥 뒤에 더하기 끝난 거예요. 근데 문제 설명 다시 읽어보니까 얘는 얘래. 둘이 똑같대? 그럼 A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3. 그럼 P 구하는 거죠? P가 뭐가 와야 더해서 1 나오냐? 그렇지. 답은 제곱해서 더해달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보자. 여기가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긴 하는데 우리 좀 암기 많이 할 거고요. 쌤이 그 설명도 잘 해줄 건데 일단 우리가 1차 함수를 공부하게 되면서 총 3가지 암기할 건데요. 첫 번째 기울기, 두 번째 x절편, 세 번째 y절편 암기할 건데요. 혹시 한번 배웠다고 했으니까 우리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기울기 뭐죠? 어허. 그럼 x절편은요? 좀 어렵죠 얘는? 마이너스 A 분의 B. 옆에 보고 있는 거 아니지? y절편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를 외울 건데 이제 아무래도 시험 기간 내신 대비 들어가면 무조건 다 외워야 돼. 옛날에 선행일 때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막 해석해서 많이 풀었다고 하면은 이제 무조건 외워서 풀 거니까 이거 꼭 암기해 주시고요. 쌤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해 줄 건데 일단 잘 봐. 쌤이 어떤 그래프를 그렸어. 여기다가 여기는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5인데 그럼 혹시 이 그래프의 y절편 얼마예요? 마이너스 5. 그럼 이 그래프의 x절편 뭐예요? 이 그래프의 x절편 3. 그럼 잘 봐. 혹시 x절편이나 y절편이 뭐길래 우리 이렇게씩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이 x절편 y절편은 이게 y니까 y축이랑 만난 점의 좌표 맞습니까? 왜냐면 이 y절편, x절편에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은 x축을 절단했다, y축을 절단했다 이 점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내가 y절편을 y축이랑 만난 점의 좌표라고 말해도 되겠죠? 근데 아니죠. 틀린 건데. 왜 틀릴까? 우리가 얘를 방금 뭐라고 말한다고요? y절편에? 이 그래프 보고 y절편 뭐라고 말한다고? 마이너스 5라고 말한 다음에 그게 맞는 거야. 이게 틀렸다고. 뭐가 틀렸을까? x축? 아니 y축이랑 만난 점의 좌표. 뭐가 틀렸죠? 잘 봐. 이 말대로 풀죠? 그럼 너네가 뭐라고 말해줘야 돼? 이 점의 좌표니까 0, 마이너스 5로 읽어줘야죠. 근데 우리 답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5라고. 그럼 얘들아 실제로 진짜 이 그래프를 보고 너네가 y절편을 구해달라고 하면 마이너스 5라고 말해야 되잖아. 얘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 뒤에 수정해줘야 된다고요. y축이랑 만난 점의 좌표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무슨 좌표입니까? y좌표. y좌표라고 말해줘야죠. 알겠습니까? 이 차이점이 있어요. 좌표는 순서상, y좌표는 특정한 숫자 값. 알겠지? 그러면 위에 거도 마찬가지겠지. 위에 거는 뭐겠어? x축이랑 만난 점의 x좌표겠죠. 왜냐면 얘도 뭐라고 읽을 거야 너네가 3,0으로 읽을 건데 3,0이면 안 되잖아. x절편은 3이연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x절편, y절편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잘 봐 얘들아. 이거를 토대로 쌤이 한 가지 더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얘는 너네가 함수를 계속 쭉 배우면서 끌고 와줘야 되는 것들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 두 개의 점들의 특징 한번 보자. x절편은요 항상 여기서 만나는 애들 맞죠? 쭉 그래프 그어지면서 x축이나 만난 점의 x좌표니까 맞지? 그럼 혹시 이 x축이나 만난 점들은 특징이 있는데 y좌표 0입니다. 왜요? 이거 어떻게 읽을게요? 1,0. 이 어떻게 읽어? 마이너스 3,0 맞죠? 그래서 얘들아
x절편은 항상 y가 0이거든요. 그럼 잘 봐. 이런 점들은 다 뭐라고요? y가 0인 거잖아. 그러면은 이 x절편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y가 0일 때 무슨 값입니까? x값입니다. 얘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럼 당연히 얘도 똑같겠죠. 왜요? 이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다 뭐가 0이야? x가 0이잖아. 이거 어떻게 읽어? 0, 마이너스 2. 이거 어떻게 읽어? 0, 4.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x가 0일 때 y 값인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공부하고 해석을 좀 하면은 이제 왜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왔는지, 왜 b가 나왔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잘 봐. 기본적인 1차 함수는 무조건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얘 무조건 살아있어야 되고 b는 뭐 없을 수 있지만 무조건 이 형태. 그럼 잘 봐요. 여기 보시면 x를 변 어떻게 구한다고요? y가 0일 때 x값입니다. y 0으로 만들게. ax 더하기 b죠. b 넘어가면 마이너스 b는 ax. 양변은 a 나누면 마이너스 a분의 b는 x까지. 됐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는요. x가 0일 때 y 값입니다. y는 x에 0 넣을 거니까 우리 0이랑 뭘 곱하면 항상 0이잖아. 그럼 y는 뭐가 되는 거예요? y는 b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x절편, y절편의 공식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 어떻게 해요?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 얘는 b. 알겠죠? y는 2분의 1x 더하기 4분의 1. 이 그래프의 y절편 얼마? 4분의 1. x절편은 얼마? 천천히 구하면 되죠? 맞지? 공식 한번 써볼까요? 마이너스 a분의 b. 혹시 분모 약분 되나요? 되죠? 그럼 약분하니까 1, 2. 안에 거는 2. 바깥 거는 1.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구해주면 돼요. 그럼 잘 봐. 법문사는 좀 약하시다. 공식이 쓰기 어렵다. 숫자 보니까. 그러면 그냥 이거로 풀어도 된다고요. y가 0일 때 x값이 x절편이니까. 넣어볼까요? y가 0일 때 x값 2분의 1x는 마이너스 4분의 1. 나랑 궁금한 x는 양변은 2를 곱해야 없어지니까 양변은 2 곱한 마이너스 2분의 1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기울기가 보겠습니다. 기울기도 좀 어렵죠? 혹시 기울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주면 되죠? 기울기가 뭐지? 맞아. 기울어진 정도. 그럼 잘 봐. 이 y는 ax 더하기 b 중에서 이렇게 둘이 나왔다고 하는 거 보면은 이 기울기는 뭐일 수밖에 없습니까? 일단 a일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그럼 잘 봐. 내가 아까 얘가 제일 기본이라고 했잖아. 암기해달라고 했었죠? 얘는 어떻게 생긴 거죠, 얘들아? y는 x는 원점을 지나면서 1, 3, 4분면을 통과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배운 내용은 이제 기울기를 바꿔보는 거예요. 근데 잘 봐.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처음 본 함수는 우리 안 외웠잖아. 그럼 어떻게 그릴 거냐? 점 따서 그릴 거예요. 그러면 x의 1이면 얼마 나와야 돼? 2. 근데 이쯤이 1일 거 아니야. 그럼 2는 이쯤이겠죠? x에 2 넣어볼게요. 이게 2일 거 아니야. 그럼 4는 어디겠어? 여기겠죠. 됐습니까? 근데 혹시 0 넣어보니까 얼마 돼요? 0 지나네? 어허. 혹시 마이너스 1 넣어볼까요? 얼마 지나요? 마이너스 2. 아, 이런 점들을 지난 함수가 되는구나. 그럼 당연히 이 사이사이 점들이 엄청 많을 거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의 직선이 돼버리겠죠? 이런 느낌으로. 얘가 y는 2x가 되는 겁니다. 그럼 혹시 얘들아, 왜 기울기가 기울어진 정도인 줄 알겠냐? 1이랑 1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요? 2가 더 크죠? 그러니까 연두색이 더 많이 기울어진 거야. 그럼 더 많이 기울어졌다. 어떤 표현이냐면요. 경사도 있잖아, 경사. 뭐냐? 너네가 학교 정문까지 갑자기 공사를 해가지고 오르막이 생겼어. 그럼 학교 정문이래. 여기 가야 되고. 어때? 올라가기 어렵죠. 근데 만약에 이 정도 경사야. 그럼 나쁘지 않잖아.
맞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기울어진 거냐? 얘가 더 많이 기울어진 거라고. 경사 더 큰 게. 그래서 얘는 경사가 가파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경사가 완만하다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보통 그거는 안 나오긴 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기울어진 정도, 경사도를 의미하는데요. 그럼 내가 만약에 점을 안 찍고 내가 만약에 이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y는 2분의 1x를 그럼 잘 봐요. 1번처럼 그려야 돼. 2번처럼 그려야 돼. y는 2분의 1x는 2번처럼. 왜? 1이랑 2분의 1이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요? 1이 크죠? 그러면 우리는 1번, 2번 중에 이 흰색보다 덜 기울어져야겠지. 그럼 2번일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그럼 잘 봐, 얘들아. 1번은 대략 어떤 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냐, 1번은? y는 3x 정도 되겠죠. 왜냐면은 누구보단 2x보단 더 많이 기울어져야 되니까. 오, 굿. 그럼 잘 봐. y는 x랑 짝꿍 누구 있다고 했습니까? y는 마이너스 x 있죠. 그래서 여기도 잘 봐야 되는데요.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를 외워줘야 되거든. 잘 봐. 얘 뭐라고 했죠? y는 마이너스 x라고 했습니다. 그럼 쌤이 아까랑 똑같이 얘 그리고 싶어. y는 마이너스 2x. 그럼 잘 봐요. 쌤이 1번처럼 하나 그렸고요. 2번처럼 하나 그렸어요. 그럼 혹시 y는 마이너스 2x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그럼 잘 봐. 쌤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기울기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면 더 큰 거 맞죠? 마이너스 1이 더 크면 뭐라고 했죠? 더 많이 기울어졌다고 했잖아. 그러면 노란색이 y는 마이너스 1x니까 마이너스 1은 덜 기울어져야겠죠? 그럼 뭐일 수밖에 없어? 보라색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잘 봐. 이 마이너스를 너네가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내면 1 나오는 거 맞죠? 여기 1입니다.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해보자. 얼마 나와야 돼? 2 나와야죠. 그럼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여기가 1이니까요. 여기가 2지 않을까요? 여기가? 왜? 그러면은 1번인데? 그러면 1번, 2번 중에 뭐냐? 1번입니다. 그럼 잘 봐요. 우리가 뭐에 집중할 거냐면요. 더 많이 기울어진 걸로 볼 거거든요. 그럼 잘 봐. 이렇게 둘이 비교했을 때 이렇게 둘이잖아. 근데 더 많이 기울어진 게 누구야? 얘지. 아, 그러면은 기울어진 정도, 기울기를 봤을 때 기울기라고 좀 그렇겠다. 경사로 가볼까요? 아까 했던 것처럼. 경사를 봤을 때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을 봤을 때 얘가 더 큰데 실제로 그 수의 크기를 보면은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은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얘들아 음수는 반대거든요. 근데 잘 봐. 음수는 반대로 외우고 양수는 그대로 외우면 헷갈린다고. 그래서 이 둘을 합칠 건데요. 어떻게 합칠 거냐면요. 결국 더 많이 기울어진 놈은 뭐가 크면 되냐? 여기 앞에 숫자가 크면 돼요. 숫자. 당연히 마이너스도 숫자만 크면 돼.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조금 멋있게 뭐라고 쓸 거냐면요. 절대값 A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클수록 뭐하다? 더 많이 기울어졌다. 아까 말한 것처럼 경사가 가파르다. 이런 설명이 있고요. 두 번째로 보통 이제 이건 책에서 많이 쓰는데요. 이게 지금 뭐죠? Y축이죠? 그럼 우리 이 Y축이란 얘들아 주황색이랑 연두색이랑 흰색 중에 누가 더 가까워요? 주황색, 연두색, 흰색 중에서 Y축이랑 가까운 애. 주황색이 가깝죠. 왜냐면은 뭐 이만큼 거리, 뭐 이만큼 거리 봤을 때 얘도 가깝잖아. 맞지? 그럼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이랑 같이 나오는 게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에 가깝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럼 잘 봐야 되나? 당연히 반대도 있겠죠. 절대값 A가 작을수록 뭐 할 수 있겠어? 덜 기울어졌다. 이런 표현도 있을 거고요. 그럼 잘 봐요. 이렇게 둘이 비교하면은 당연히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가깝고 얘가 더 멀잖아. 근데 얘에 집중해서 보죠. 그러면은 주황색이랑 흰색은 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 누구랑? X축이랑. 그래서 절대값 A가 작을수록 이번엔 뭐에 가깝냐? X축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건 얘들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우리가 빠르게 이런 문장이 나오면은 딱 두 가지 그려보면 좋긴 한데 외워도 좋고. 왜냐면은 내가 이건 외우자고 했잖아. 근데 이게 뭐인 거 알아? y는 2x인 거 알잖아. 맞지? 숫자가 커졌으니까 y축이 가깝구나. 숫자가 작으니까 x축이 가깝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한번 살짝 연습을 하고 가볼까? 보자. 하나, 둘, 셋, 넷. sorry. 후보는요, y는 2x, y는 마이너스 2x, y는 3x, y는 마이너스 4x. 혹시 이 4개의 직선 중에서 기억은 누굴까요? 보라색. 기억은 누구죠? 일단 얘들아 잘 봐. 우리가 여기 보라 핑크랑 주황색 노란색이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여기는 누구야 무조건? 누구야 여기는? 기억 아니면 디귿이잖아. 맞지? 여기는 뭐야 미안. 니은이랑 리을이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기억 누구라고요? 두 개 중에? 보라색. 기억은요? 핑크색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디귿이 뭐겠습니까? 보라색이겠죠. 왜냐면 여기는 3x고 여기는 2x니까. 알겠지? 그럼 보자. 혹시 주황색 누굽니까? 니은이랑 리을 중에 누구야? 리을이요? 마이너스 4x? 그럼 여기 마이너스 2x네? 맞아? 맞죠. 아까 뭐라고 했어? 숫자가 커질수록 y축에 가깝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으로 기울기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 기울기는 한 가지 더 있어. 그래서 어려워. 혹시 기울기, 이 기울어진 정도 말고 얘들아, 혹시 이런 문장 들어본 적 없습니까?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 혹시 처음 들어봐요? 들어본 적 있어야 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울기를 이렇게만 표현하면 안 돼요. 뭐 거의 다 말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 공부할 때 기울기라고 하면은 이렇게 멋있게 말해줘야 됩니다.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으로. 그럼 잘 봐야 되라. 이게 왜 기울기가 되냐면요. 내가 아까 제일 기본적인 함수 y는 x를 가지고 왔을 때 이 그래프를 지나는 점 뭐 있어요? 아무거나. 뭐 1,1도 있고 3,3도 있죠. 그럼 잘 봐요. 이 기울기 같은 경우는 이 설명은요. 두 개의 점으로 구하는 건데 혹시 x값 얼마 증가됐어요? 2 증가됐죠. 이만큼 증가한 거 맞죠? 이만큼. 그럼 혹시 얘들아 y값도 얼마 증가됐어요? 이만큼 증가했죠? 그러면은 x값 증가하면 y값 증가량이 2분의 2여서 값을 1로 구했더니 뭐랑 똑같아? 기울기랑 똑같죠. 그래서 기울기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 위에 있는 애들아 모든 점을 가지고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점을. 근데 이제 얘는 구할 때 항상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서 두 개 가지고 오는 건데요. 2,2랑 3,3을 구할 때도 x값 증가량 얼마 돼요? 1. y값 증가량 얼마예요? 1. 그럼 1분의 1 얼마 나오겠어? 1 나오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들아 이거는 쌤이 이렇게 식을 줘놓고서 점을 따온 거지만 문제는 얘를 숨긴다니까. 점이 어려워진다고요. 다시 말하면 어떤 직선을 그렸는데 여기에 뭐 2,7이 있고요. 여기에 5,15가 있대. 이런 어떻게 구하냐고. 얘 이용해서 구해줘야 돼요. 알겠죠? 식 뭐라고 해야 되나? x값 증가량분의 2에서 5 증가했어. 얼마입니까? 3. 7에서 15 증가했어요. 8.
그럼 기울기 얼마 되는 거예요? 3분의 8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잘 봐. 이제 좀 더 어려워지면요. 점이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잘 봐요. 혹시 x값 증가량 얼마야? 3. y값 증가는? sorry. y값 증가량 얼마예요? 애매하죠? 왜? 3에서 1인데 증가라고 좀 말하기 그렇잖아. 맞죠? 그래서 이 증가량은 좀 한계가 있어. 이 커지는 건 증가량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뭐 감소량으로 말해도 되고요. 아니면 솔직히 말하면 쌤은 증가량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약간 변화량 같거든. 변화량. 그럼 잘 봐. 3에서 1 얼마 변화됐어? 근데 2가 줄은 거니까 마이너스 2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그럼 기울기 3분의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 쌤은 이게 항상 너네가 2에서 5 얼마 증가됐는지 3에서 1 얼마 변화됐는지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 쌤은 어떻게 알려줄 거냐면요. 얘를 좀 더 보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x끼리 차분의 y끼리 차로. 그래서 얘로 풀 겁니다. 잘 봐요. 5,1, 3,5.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얘들아 우리가 5 빼기 5에서 3 증가 보기 어렵다고 변화량으로 풀 건데 이제 이런 거나 모든 경우를 풀 때 다 얘로 풀자고요. 이제 어떻게 하자고요? x끼리 빼주세요. 그럼 얼마 나와요? 상관없어. x끼리 뺐을 때 5 빼기 3 해도 되고요. 3 빼기 5 해도 돼요. 뭐부터 해볼까? 5 빼기 3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 5 빼기 3을 썼으면은 1 빼기 5를 해줘야 돼. 그럼 얼마입니까? 2분의 마이너스 4 나오겠죠.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2까지. 그럼 두 번째 잘 봐. 이제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3에서 5 빼도 돼요. 그럼 잘 봐야 되라 얘들아. 3에서 5 뺐을 때 너네가 주의해줘야 되는 건데 너는 지금 오른쪽 좌표에서 왼쪽 거 뺀 거지 않냐? 그럼 y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거 빼줘야 돼요. 그럼 여기 뭐 써줘야 돼? 1 빼기 5가 아닌 5 빼기 1 써줘야 돼. 그럼 얼마 나와? 3 빼기 5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빼기니까 4 똑같이 나오죠. 제일 중요한 건 왼쪽에서 오른쪽 뺐으면 똑같이 y도 왼쪽에서 오른쪽 빼주셔야 돼요. 이게 기울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울기 x절편, y절편 이렇게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네가 어떻게 구하는지도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기 밑에 뭐 짜잘하게 나와 있는 건 이따 쌤이랑 같이 하면 되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는 일단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쌤이 여기까지 설명한 거예요. 알겠죠? 기울기까지. 여기 오른쪽 성질은 그냥 너네가 읽고 넘어가면 되는데 뭐냐면 내가 아까 두 가지 알려줬잖아. 일단 이거 뭐였죠? 이름? y는 x. 얘 이름 뭐였죠? y는 마이너스 x였잖아. 우리가 뭐를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거냐면은 a 값이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 좀 이름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0보다 큰 y는 x 같은 경우는 x 값이 커지게 되면은 y도 올라가지 않냐? 맞죠? 그래서 x 값이 커지면서 y 값도 커진다.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증가함수 알겠죠? 근데 잘 봐요. 음수는 어때? x 값이 커지는데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오잖아. 그럼 무슨 함수 되겠어요? 감소함수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줘야 되는 거는 기울기가 플러스죠? 올라가야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죠? 내려오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여기 B 내용은 엄청 어렵지 않은 게 잘 봐. 너네가 y는 2x 더하기 1 같은 경우는 함수를 봤을 때 여기 뒤에 뭐 온다고 했죠? 아까 B 자리? y 절편 오는 거 맞죠? 그럼 잘 봐. y 절편은 1이기 때문에 당연히 y 절편은 y축이랑 만난 점이잖아. 여기가 1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y축이랑 만난 애가. 그럼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자면은 아까 기울기 플러스라고 했죠. 그럼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했었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내용은 뭐냐면요. 여기 자리는 y절편 자리니까 플러스면 위에서 만날 거고요. 마이너스면 밑에서 만나겠다 설명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조금 기억을 해주면 좋긴 한데 읽어보면 다 알 거야 얘들. 알겠죠? 증가, 감소 기억해주면 되고.
그러면은 뒤에 거 넘어가기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잘 봐. 쌤이랑 y는 2x-5 그래프를 보고 우리는 총 몇 가지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세 가지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기울기 얼마 나온다고요? 2. x절편은요? 2분의 5. 어허, 빨라. y절편은 마이너스 5까지. 그럼 쌤이 지금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너네가 그래프를 얘네들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고. 그래프를 그림 그리는 걸. 왜? 얘들아 이거 설명 뭐라고요? 뭐하냐 너 진짜. x절편이나 y절편 뭐라고 얘들아 설명이? 만난 점. 그럼 x는 2분의 5에서 만난 거고 y는 마이너스 5에서 만난 거지. 근데 우리가 어떤 직선을 그었을 때 여기서 만난 거잖아. 그럼 저 그래프는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게 이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두 분 잘 봐. 이번엔 뭐냐면요. 둘 중에 하나만 알고 있는 거야. y절편이 마이너스 5만 알고 있어. 근데 얘 모르고 얘를 알아. 그럼 어떻게 그릴 수 있냐? y절편이 마이너스 5니까 무조건 여기서 만날 거잖아. 그럼 내가 아까 기울기가 2면은 뭐라고 했죠? 증가한다고 했죠? 그럼 아까처럼 증가함수 위로 올라가는 함수 그려버리는 겁니다. 이거 끝이에요. 그럼 봐봐. 너네가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 그래프 그리고 싶어. 그럼 잘 봐. 제일 만만한 게 뭐야? 세 개 중에서? y절편. 그렇지. 얘는 무조건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1에서. 그 다음에 x절편 딸 거야? 아니 기울기 마이너스 3인데? 그럼 기울기 음수면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되잖아. 끝. 얘는 얘입니다. 알겠죠? 나중에 가서 너네가 좀 어떤 디테일을 살리면 되냐면은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배웠던 얘네들은 정확히 여기랑 여기를 반 가려는 거예요. 정확히 반반. 근데 잘 봐요. y는 마이너스 3x 같은 경우는 누구? y는 마이너스 x가 반반 가르지만 얘는 얘보다 더 많이 기울어져야 되잖아. 그럼 그거 가지고 신경을 쓰게 되면은 주황색처럼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길 지나면서 더 많이 기울어져야 되니까 한 이쯤 그려버리게 되는 거죠. 나중에. 알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그냥 y절편이랑 기울기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제일 빠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구할 건데 y절편 찍어주시고 증가 감도지에서 내리거나 올리거나. 알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울 건 다 배웠고요. 뒤에 내용은 얘들아 약간 활용, 응용 같은 건데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평행과 일치입니다. 그럼 혹시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나요? 평행은 알 것 같고 혹시 일치는? 일치는 똑같은 거야. 다시 말하면 y는 2x 플러스 b라는 함수랑 y는 ax 마이너스 5라는 함수가 일치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럼 a는 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b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끝이요. 됐습니까? 그럼 혹시 평행은 얘들 어떤 표현이에요? 아까 만나지 않는다는 표현인데 혹시 이거 아까 평행 이동하면서 공부했었는데 어떤 두 개의 직선이 이런 모양이죠? 그럼 둘은 뭐만 다른 거야? 여기만 다른 거지. 뭔 똑같아? 모양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평행하다는 표현 얘들아 어디? 기울기만 똑같으면 돼요. 기울기만 같으면 평행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봤을 때 만약에 문제가 보통 이렇게 안 나오지만 두 개씩이 평행하고 싶어. 그럼 뭐라고요? 기울기만 같으면 돼요. 그럼 E랑 A는 같아야 돼. 근데 둘은 뭐 해야 돼요? 같으면 안 돼. 그럼 B는 마이너스 5가 되면 안 된다까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평행과 일치는 엄청 어렵지는 않아 애들. 알겠죠? 그럼 이제 거의 다 끝났어. 그럼 봐요. 이제 뭐냐면요. 너네가 어떤 식을 보고 알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뭐 기울기, y절편, x절편 다 구할 수 있고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그럼 이제 뭐냐면요. 얘를 안 준다. 그다음 뭘 주냐? 기울기 1, y절편 5 이렇게 줘놓고서 너네한테 식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마지막 내용이 이거예요. 알겠죠?
기울기, y절편, x절편 이런 걸 주고 식 구해달라고 해요. 그럼 식 어떻게 구해야 되나 이거? 기울기가 1이고 y절편 5래. 그럼 왜? 여기 자리 누군데? 기울기 자리. 여기는 y절편 자리. 1이고 5니까 x 플러스 5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쌤이랑 이게 좀 규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기울기랑 뭐로 설명해 줄까? 한 점 하기 전에 좀 쉬운 거부터 가볼게요. 보통 기울기랑 이런 거 좀 할만하거든요. y절편 주던지 x절편 주던지 뭐 같은 느낌이긴 하다. 한 점까지. 그럼 얘는 아까 했으니까 패스해볼게요. 이건 뭐냐면요. 기울기가 2고 x절편이 4래. 이거 함수식 어떻게 구하지? 우리는 기울기랑 x절편 중에서 딱 봤을 때 한눈에 기울기가 2니까 여기까지는 쓸 수 있잖아. 그럼 그 다음 푸는 거예요. 그러면 x절편 어떻게 구해? 공식 뭐였어? 우리 외우자고 했잖아. 마이너스 a분의 b. 얘가 얼마 나오는 거예요? 4.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하면 얼마 나오는 겁니까? 마이너스 8. 그럼 이 식은 뭐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아니면 잘 봐 얘들아. 여기서 그거 써도 되는데 혹시 x절편이 4라는 거는 우리가 이 식을 그렸을 때 여기를 지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 점이 뭔데? 4,0이잖아. x절편이니까 맞지? 이 4,0을 지나는 거야 얘가. 우리가 어떤 식이 점을 지난다. 어떤 점이 이 식 위에 있다. 이 표는요. 이 점을 너네가 여기다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4,0을 대입하면 어떻게 나와? 0은 8 더하기 b니까 똑같이 넘어간 b는 얼마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8 나올 수 있겠죠.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럼 두 번째 잘 봐요. 얘는 어떤 설명이냐? 기울기 줘놓고 지나는 점 한 점 준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푸냐? 얘는 똑같습니다. 기울기를 주죠? 그 무조건 얘는 쓰는 거야. 그 다음 뭐 하는겨? 2,5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나오겠습니까? 5는 4 더하기 b겠죠. b 얼마 나와요? 1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기울기랑 한 점을 주는 유형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두 점 주는 유형인데요. 얘는 어떤 거냐면은 뜬금없이 뭐 2,1이랑 마이너스 1,5를 줘놓고선 이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 구해달래. 그럼 잘 봐 얘들아. 1차 함수 항상 모양이 이겁니다. 항상. 알겠죠? 그럼 잘 봐.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직선이 이 점을 지른다는 거는 이 점을 여기다 뭐 해둔다고요? 대입해도 된다고 했었어. 그럼 대입하게 되면은 1은 2a 더하기 b까지 5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까지 맞습니까? 그럼 이거 아까 무슨 식이랑 똑같아? 구려. 함수는 얘들아 연립방 정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뒤에 배울 거야. 같이 똑같다는 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문제의 의도는 이건 아니야. 잘 봐요. 혹시 내가 아까 이렇게 두 점 주어주면 뭐 구할 수 있었는데 비교하면서. 그렇지. 근데 비교하지 말고 어떻게 구하자고 했냐면요. x에서 x 빼자고 했습니다. 얼마 나와요? 그렇지. 2 빼기 빼기 1이니까. y에서 y 빼자고 했습니다. 그렇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이렇게 써놓고 마지막에 점 아무나 대입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와버리면은 위가 똑같으니까. 기울기 줬고 점 한 개 줘도 되는데 두 개 줬으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마지막 3번 유형은요. 얘는 공식이 있는데 공식 쌤은 안 알려줄 거거든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뭐랑 뭐 주는 거예요? x절편이랑 y절편 주는 유형. 그럼 얘랑 비슷해. 왜냐면은 x절편이 2고 y절편이 3이래. 그럼 너네 x절편이 2고 y절편이 3이면은 y는 ax 더하기 b 중에서 뭐 만들 수 있어요? x절편 y절편이래. a랑 b 중에 뭐 구할 수 있어? 여기 누구 자리야? y절편 자리니까 3을 쓸 수 있잖아. 그럼 아까랑 어때? 똑같아요.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공식을 써도 되고요. 마이너스 a분의 b는 2. 두 번째. 아니면 이 점은 x 절편이니까 2,0이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해도 되겠죠. 0은 2a 더하기 3까지. 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문제 유형은 얘들아 우리가 힌트를 주면서 식을 구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알겠죠? 문제 풀고 쳐볼게요. 우리 아까 어디까지 풀다 말았냐? 12번 안에 여기부터 갔다? 9번부터 볼게요. 지금 x 절편 물어봤으니까 솔직히 너네 마음이긴 한데 이거 어떻게 풀까? 공식 쓸까? 해석해서 풀까? 둘 다 풀까? y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3 마이너스 3k라는 식을 가지고 왔을 때 첫 번째 공식은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근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바꿔주시고요. 얘가 뭐랑 똑같아야 돼? 2분의 3으로 4랑 2네. 여기 위아래 2배 해주면 얘랑 똑같이 생겨버리겠네. 그래서 얘는 뭐랑 똑같습니까? 4분의 6이랑 똑같은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x절편이 2분의 3이라는 설명이 뭐야 얘들아? 어떤 점입니까? 2분의 3콤마를 지나는 거잖아요. y가 0일 때 x값이니까 얘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나올 거야. 알겠죠? 답을 구한 다음 y절편 구하는 거니까 쌤은 얘 해줄게 얘들. 알겠죠? 여기 할 수 있겠죠? 대입해보자. 0은 마이너스 4 곱해줘. 얼마 나와? 마이너스 6 더하기 3 빼기 3k까지 넘어가면 3k는요 마이너스 6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까지 약분하면 k는 마이너스 1까지.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1 마이너스 1인데 얼마 나올까? 2. 앞에 뭐 있어요? 3. 얘는 y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6이라는 식이니까 y절편 얼마입니까? 6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잘 봐. 쌤이랑 너네가 이제 얘들아 이런 문장이 나오면 바로 기울기인 걸 조금 암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울기 구해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x값이 마이너스 2에서 1만큼 증가했대. 그럼 얼마 증가된겨? 그렇지. 3분의 잘 봐. 증가할 때 y값의 증가 아니 증가량이라고 써있어. 여기 그냥 너네가 이 k라는 숫자 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래요? 기울기인데 저 기울기 뭐라고 써있어? a라고 써있잖아. 됐습니까? 두 번째 이 그래프가 점을 지난다.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그래프가 점을 지난다. 점이 그래프 위에 있다. 다 뭐라고? 대입하라고. 넣어주세요. x자리에 3 마3 y자리에 7 3a 넘어가 주시고요 7 넘어가 주시고 a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얘들아 a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k 뭐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지. k가 마이너스 3이고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곱하면은 3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5번 잘 봐요. 쌤이랑 이거 아까 기억나시죠? a가 0보다 크면은 증가함수, a가 0보다 작으면은 감소함수. 말 그대로 증가함수는 올라가 줘야 되고요. 감소함수는 내려가 주면 되는데요. 이 1번, 2번 설명이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다. 맞죠? 그 다음 2번. 2번은 y절편 의미하는 거니까 당연히 얘들아 y절편이 0보다 작으면은 y축과 음의 부분에서 만나겠죠? 얘도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뭐요? x절편이 a분의 b래요. 아니죠?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아까 쌤이랑 4번 했던 설명이다. 절대값 a값이 작을수록 x축에 가깝다. 맞고요. x값이 1만큼 증가하면 y값은 a만큼 증가한다. 이게 무슨 설명입니까?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 기울기 a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참 되겠죠. 그 다음에 보자. 아까 우리 평행 잘 풀었는데 평행은 뭐가 똑같으면 돼요? 기울기 누구랑? a랑 누구랑? 2분의 5가 같으면 될 것 같아. 그럼 여기 잘 써보자.
여기 뭐로 써주면 될까? 마이너스 2a 자리.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2 곱할 거야. 마이너스 5x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 그래프의 x절편 뭐 쓰자고요? 공식 마이너스 a분의 b까지. 됐어요? 솔직히 1품 여기 1차 함수만 오답 잘하면 시험권 절대 안 틀릴 것 같긴 한데 보겠습니다. 잘 봐야 돼요. 이거 이렇게 식이 나와 있으면은 우리한테 혹시 A랑 B 중에 준 거 있어? 쭉 읽어보니까 뭐 줬지? Y절편 준 거니까 B 준 거 맞지? 마이너스 4로. 그럼 두 번째 A는 줬어? A도 준 거 맞아. 왜? 저 두 점을 지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 두 점 지난다는 거는 기울기 준 거거든요. 아까 기울기 어떻게 구하자고 했죠? X끼리 빼.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0. 그 왼쪽에서 오른쪽 뺀 거네. 똑같이 왼쪽에서 오른쪽 빼주세요.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5. 2분의 1입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2,k 지난대요. 대입하면요. K는? 마이너스 1 빼기 3 되겠죠? 2 늘 거니까. 1 빼기 4. 고마워. 그래서 마이너스 3 나오겠지? 됐나요? 이해한 거 맞죠? 2,k 지난다고 해서 대입한 거예요? 점을 지난다는 건 대입해주면 돼. 그 다음에 봅시다. 잘 봐요. 우리가 함수식만 구하면 이건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두 점을 주는 유형 뭐라고 했냐면 기울기 구하자고 했습니다. 기울기 구해볼게요. 좀 어려워졌는데 얘들아? 기울기? 구해볼까? x에서 x 빼자. 얼마 나와? 마이너스 2분의 7. 좋아요. 두 번째, y에서 y 빼자. 14. 근데 여기 분수에서 1분의 14 쓸게요. 우리는 분자는 분자끼리 약분되는 거 알고 있는데 안에 거 1, 바깥 거 마이너스 2이니까 마이너스 4. 아하,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는 일단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 그럼 나머지 b는 뭐로 알고 있냐? 두 개 중에 제일 쉬운 점 대입해주세요. 누가 쉬워? 왼쪽에 쉬워 보이죠? 11은 4 더하기 b. b에 뭐 넣어주면 돼? 7. 그럼 이렇게 썼을 때 쌤이랑 쭉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 a 얼마 나옵니까? 기울기. 두 번째 b 얼마 나옵니까? 7. 마지막 c 얼마 나옵니까? 4분의 7. 오, 너무 빨라. 좋아.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부호 바뀌면서 4분의 7 써주면 되겠죠? 이거 계산해주면 되고요. 오른쪽은 활용입니다. 이게 아마 1차 함수를 한 번에 끝내는 거여서 일품은 활용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잘 봐. 이게 뭐 꼭 함수를 푸는 문제가 있겠지만 내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뭐라고? 연립방정식. 우리 앞에서 연립방정식 활용 잘하고 왔죠? 근데 이렇게 바꾸면 뭐라고? 1차 함수? 결국 1차 함수 활용 문제도 비슷할 거야. 알겠죠? 꼭 너무 이게 함수 식을 이용해서 안 풀어도 됩니다. 아시겠지? 잘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시면 이 거속식 문제도 분명 연립방정식 해본 적 있을게요. 창민이가 윤호보다 30m 뒤로 출발하고요.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해서 윤호는 초속 4m, 창민이는 5m로 달릴 때 창민이가 윤호를 따라섰는데 걸린 시간은 아하, 쉽지 않군요. 창민이가 윤호보다 30m 뒤니까 이 간격 30m고요. 둘의 속력은 4m, 5m. 근데 잘 봐. 이게 좀 쉬운 문제긴 한데요. 왜냐면은 둘이 지금 속력 몇 미터 차이 나냐? 초속 1m. 근데 지금 몇 미터 벌어졌어? 30m. 당연히 1초마다 창민이가 1m씩 더 가니까 차이가 1m씩 좁혀지겠죠. 근데 30m라는데 몇 초 걸리겠어? 30초 걸리겠죠. 초당 1m 차이 나니까. 맞습니까? 근데 이거 한번 잘 써볼게요. 식을. 이게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은 달릴 때 창민이가 윤호를 따라잡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따라잡는다는 거는 이게 창민이가 달려가면서 이 윤호를 잡아야겠죠? 그럼 서로 움직인 거리가 똑같아야 될 것 같아. 맞지? 그럼 잘 보자. 내가 이게 우리가 보면은 잘 봐.
친구끼리 달리기를 한 겁니다. 근데 내가 더 잘 뛰어. 친구 좀 못 뛰고. 그래서 핸디캡을 준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 둘이 경쟁하는 건데 경쟁은 뭐야? 동시에 딱 하고 출발하는 거잖아. 그럼 둘이 움직인 시간이 뭐 하겠습니까? 똑같겠죠. 지금 시간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면 윤호가 움직인 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4x. 근데 얼마? 30m 핸디캡. 창민이는요? 5m. 맞죠? 5x. 그 답은 이제 30이 되는 거고요. 답은. 따라 잡는다고 걸렸으니까 이게 y까지 좀 쓰면 좀 헷갈릴 것 같긴 한데 선생님이 y를 굳이 좀 만들어 주자면은 y는 y를 뭐로 넣어볼까? y는 두 사람 거리의 차? 이게 따라잡을 거니까. 그럼 잘 봐. 윤호랑 창민이 거리인데 당연히 얘들아 1초 뛰었으면 얘는 5m 뛰었고 얘는 34m 뛰었으니까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리의 차를 내가 y로 설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문제가 원하는 게 뭐야 얘들아? 따라잡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따라잡히려면 두 사람 거리 차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겠죠? 그럼 아까랑 똑같이 x는 30 나올 겁니다. 알겠지? 이게 특정하게 y를 주면은 쓰면 되는데 이렇게 y를 안 준 문제는 꼭 y를 안 써도 돼. 알겠지?